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중국 학생들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공부법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너무 효과적이어서 한 교실 전체가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하던 성과를 만들어내곤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접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5번째 방법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어떤 공부법과도 다를 겁니다. 한때 중국 학교들에서 너무 강하게 사용돼서 결국 금지되기까지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잠깐 중국 학생의 머릿속으로 데려가 볼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이 괜찮으면 하고, 피곤하면 미루고, 의욕이 생기면 하고, 아니면 그냥 넘기는 식이죠.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공부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티는 힘의 문제입니다. 마치 마라톤 훈련과 비슷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운동할 기분이 드나? 를 먼저 묻지는 않잖아요. 기분과 상관없이 신발을 신고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력은 하루하루 쌓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 학생들은 똑같은 철학을 공부에 적용합니다. 오늘은 공부할 기분이 들까?를 묻는 대신 공부를 양치질이나 아침밥처럼 아주 당연한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어색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버티는 힘이라는 건 단순히 더 오래 앉아있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뇌의 지구력을 서서히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근육이 그렇듯 집중력도 편한 구간을 조금씩 넘어설 때 자랍니다. 처음엔 25분 집중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40분으로 늘리고 나중에는 60분, 심지어 90분까지도 아주 높은 집중으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중국 학생들은 첫 주부터 지쳐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멀리 갈 수 있는 정신근육을 만들어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벼락치기에 매달릴 때 그들은 이미 일정한 페이스로 긴 레이스를 뛰고 있는 거죠.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타이머를 켜고 평소보다 딱 한 세션만 더 길게 버텨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뇌는 금방 적응합니다. 꾸준함이 늘 문제였던 분들이라면 이 방식이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몇 분 정도 지나면 집중이 흐트러지나요?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반복의 힘입니다. 이제 또 다른 비밀 무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반복입니다. 중국 학생들은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각각 모양도 다르고 획도 다르고 뜻도 다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한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베껴 쓰지 않습니다. 아주 구조적인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격자 반복 쓰기 방식입니다. 종이를 네모 칸으로 나눈 뒤 같은 글자를 한 칸 한 칸에 반복해서 써내려가는 방식이죠. 줄을 따라, 페이지를 따라 아주 정돈된 구조 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 보면 약간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한 번 쓸 때마다 손은 근육 기억을 강화하고, 눈은 형태를 더 정확히 인식하고, 뇌는 의미를 연결합니다. 이건 수동적인 암기가 아닙니다. 손, 눈, 뇌가 함께 들어가는 전감각 몰입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방식이 꼭 중국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어떤 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 화학 반응식, 영어 단어, 스페인어 단어, 프랑스어 단어, 뭐든 가능합니다. 격자처럼 반복해서 써내려가면 뇌는 그 정보를 너무 깊게 인식하게 돼서 읽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실 처음 몇 번은 별 느낌이 없습니다. 뇌가 크게 반응하지도 않죠. 그런데 10번째, 20번째쯤 가면 어느 순간 딱 걸리는 느낌이 옵니다. 그때부터 그 정보는 더 이상 낯선 게 아닙니다. 마치 신발끈 묶는 것처럼 점점 자동화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반복의 힘입니다. 어려운 지식을 아주 의도적인 방식으로 몸에 익혀서 결국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3-4번쯤 반복하면 뇌는 지루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해야 진짜 기억 연결이 시작됩니다. 오늘 꼭 한 가지라도 잘 안 외워지는 개념을 골라서 이 방식으로 써보세요. 정말 머리에 더 오래 남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3번째 비밀은 또래 압박을 공부의 힘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한 고등학교 도서관을 시험 기간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자리는 거의 다 차 있고 책상마다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는 겁니다. 거의 기묘할 정도의 정적이 흐릅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책장을 넘기고 노트를 쓰고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보이지 않고 잡담도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강한 집중만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분위기입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공부가 항상 완전히 개인적인 행위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집단적인 의식처럼 작동합니다. 바로 여기서 또래 압박의 장점이 생겨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으면 내 뇌도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 조용한 압박이 오히려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추진력이 됩니다. 이건 누가 더 잘났는지 떠들썩하게 자랑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조용한 경쟁입니다. 모두가 하고 있으니 나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촉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거나 같은 일을 함께하고 있을 때 어려운 과제의 수행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죠. 중국 학생들은 이걸 아주 잘 활용합니다. 환경 자체를 스스로의 책임 파트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좋은 건 이걸 중국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동시에 공부하는 라이브 스트림에 들어가도 되고 친구 한 명과 줌을 켜두고 둘 다 음소거한 채 공부만 해도 됩니다. 집중용 온라인 커뮤니티나 디스코드 그룹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핵심은 책이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함께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장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꾸 산만해집니다. 휴대폰이 떠오르고 잠깐만 쉬자는 생각이 들고 금방 흐트러지죠. 그런데 주위에 5명이 아주 조용히 펜을 움직이며 몰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 나는 분명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잘 맞을 것 같나요? 혼자 조용히 하는 공부와 함께 조용히 몰입하는 공부. 이 차이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째 비밀은 시각기억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중국 학생들은 반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이미지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글머리 표식 노트 대신 공부 내용을 시각적인 기억 지도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를 펼쳤는데 글자만 빽빽한 게 아니라 그림이 있고 화살표가 있고 상징이 있고 연결선이 있어서 거의 작은 작품처럼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역사의 한 연도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고 수학 공식은 용 그림과 연결되기도 하고 추상적인 개념도 이야기와 그림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뇌는 원래 숫자나 사실 자체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지와 의미, 감정을 더 잘 기억하거든요. 중국 학생들은 바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노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뇌가 무시할 수 없는 형태로 바꾸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저라면 아주 어려운 과목 하나를 고릅니다. 화학이든 생물이든 경제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목록처럼 쓰는 대신 하나의 이야기처럼 바꿔봅니다. 간단한 상징 하나 둘을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화살표로 연결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작은 낙서들을 붙여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볼 때 그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기억지도처럼 느껴집니다. 중국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노트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노트를 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뒤에 더 잘 기억나는 건 그냥 숫자 1789일까요? 아니면 그 옆에 상징적인 그림이 함께 붙어 있는 장면일까요? 바로 그게 시각 기억 지도의 힘입니다. 오늘 밤 노트 한 페이지만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비밀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금지된 기법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극단적인 비밀로 왔습니다. 한때 중국 학교들에서 실제로 사용됐지만 결국 금지되기까지 한 방식입니다. 이름은 극단적 암기 몰입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학생들은 하나의 공식, 하나의 글, 하나의 문장을 잡으면 5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한 번에 수백 번씩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줄마다, 페이지마다, 계속해서요. 마치 돌에 새기듯 지식을 머릿속에 태워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거의 미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거의 사진처럼 기억하는 수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페이지 전체를 통째로 재현하거나 공식 하나하나를 그대로 꺼내 쓸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이런 방식은 몇 시간씩 이어지면 피로, 스트레스, 번아웃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금지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극단적인 형태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만 더 안전하게 가져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0번을 쓰는 대신 10번에서 20번 정도를 짧고 집중된 구간으로 나눠서 반복하는 겁니다. 또는 노트를 덮고 같은 내용을 기억만으로 여러 번 써보는 방식도 좋습니다.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번아웃의 위험은 줄이면서도 같은 종류의 근육 기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불과 같습니다. 통제 없이 쓰면 위험하지만 잘 다루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헷갈리던 공식 하나, 자꾸 잊어버리는 역사 날짜 하나가 정말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 금지된 기법이 주는 약속이자 동시에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해보고 싶나요? 만약 20번 정도의 반복만으로도 절대 잊지 않게 된다면 해볼 생각이 있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부 요령 몇 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사라질지도 모르는 문화적인 학습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적용해보면 분명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학생들만 비밀스러운 공부법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일본 학생들은 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익히면 학습 잠재력은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댓글로는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이런 방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공부 시간은 예전과 절대 같지 않을 겁니다.